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관련해서 북한 내 특이 동향은 없이 평상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실물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연 5.25%로 동결했습니다. 삼성반도체 생산직 근로자 10여 명이 백혈병으로 숨지거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산업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송편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홀로 명절을 보내는 명절 나홀로족이 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국제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 사회는 특별한 변화 없이 평상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미연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내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 군, 정예 간부들이 대집단 체제와 예술 공연 아리랑을 관람했다. 9월 10일 날 그런 연례적인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적으로도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에 머물고 있는 유엔 기구 관계자들도 북한 사회가 평상시와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 주재 유엔 식량농업기구 존 오데이 조정관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평양 시내의 경계태세가 강화되거나 북한 관리들과의 예정된 회의가 취소되는 등의 이상 징후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의 건강 이상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가 이처럼 평온한 것은 사회 구조 특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경우 보도 통제가 이루어지고 인터넷 등 통신 매체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최고 권력자의 동선은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김 위원장이 장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평양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근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실물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연 5.25%로 동결했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당국의 제일 관심은 물가지만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4% 아래로 떨어진다는 점에도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특히 9월 위기설로 촉발된 한국 금융시장 불안이 이제 다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삼성반도체 생산직 근로자 10여 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하거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단적인 백혈병 발병을 둘러싸고 산재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 3배에서 일하던 생산직 여직원 황모 씨. 멍과 구토, 어지럼증이 계속돼 병원을 찾았습니다. 피곤 때문인 줄 알았으나 어이없게도 급성 골수병 백혈병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2년간의 투명 생활이었으나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끝내 숨졌습니다. 황 씨와 한조로 일했던 여직원 이모 씨. 공교롭게도 황 씨와 같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황 씨 사망 6개월 전 숨을 거뒀습니다. 앞서 황 씨와 한조로 일했던 여직원 최모 씨도 유산으로 퇴사했습니다. 같은 라인 같은 베이에서 비슷한 시기에 2명이 숨지고 1명이 유산당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이처럼 삼성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병에 걸려 숨지거나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직원은 1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저희들에게 연락이 된 노동자가 백혈병 환자가 3분이 더 계십니다. 하지만 삼성 반도체 측은 작업 환경 악화로 인한 산재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생산 공정에서 화학물질 200여 가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의심물질은 없다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 직원들의 집단 백혈병 사태가 우연인지 아니면 산재인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영규입니다. 추석 명절에도 송편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홀로 명절을 보내는 명절 나홀로족이 늘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지 못하고 쓸쓸히 명절을 보내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4시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인력시장에 새벽 어둠을 뚫고 까맣게 그을린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하루 일거리를 얻기 위해 모였지만 일거리가 없어 허탕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남 나주가 고향이라는 52살 전모 씨는 혼자 지내는 추석이 익숙한 지 오래됐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내려갈 차비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전 씨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애써 가슴에 묻었습니다. 내려가고 싶은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참 마음이 쓸쓸하고 좀 적어야죠. 그것뿐이에요. 내가 1년에 한 2번씩은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고시원이 밀집해 있는 노량진 학원가에서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혼자 명절을 보내겠다는 젊은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에게 풍성한 한가위는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경북 구미가 고향이라는 29살 이모 씨는 서울 고시원에 남아 학원 강의를 들으며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할 계획까지 세워뒀습니다. 지금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친척들 보면 좀 난감하기도 하고 너 뭐 할래? 또 어떻게 요즘 뭐 하고 지내나 이렇게 질문해 오니까 좀 난감하더라. 그런 게 싫더라고요. 인근에서는 명절 나홀로족들을 위해 추석 연휴에도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음식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명절 때는 항상 장사를 하고 있어요. 매출이 평소보다 20% 더 많이 올라가니까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취업난과 경기 침체로 다가오는 명절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들은 고향과 가족을 뒤로한 채 나홀로 조용히 명절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19회 CBS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 대회가 일주일간의 열전을 마쳤습니다. 남성고와 한일 전산여고가 나란히 통산 최다인 5회 우승을 이뤘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임종률 기자입니다. 전통의 강호들이 옛 명성을 회복한 대회였습니다. 오늘 충북 제천 실내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제19회 CBS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 대회에서 남성고와 한일 전산여고가 나란히 통산 최다인 5회 우승을 이뤘습니다. 남성고는 오늘 지난 2006년 우승팀 영생고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4년 만에 패권을 되찾았습니다. 1999년 첫 우승을 차지한 남성고는 이 대회에서만 통산 5번째 정상에 올라 최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회 최우수 선수에는 181cm 단신임에도 공수에서 맹활약한 남성고 김다빈 선수가 뽑혔습니다. 저는 제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선수들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는 거, 그러니까 통하는 것 같고 대학교 가서도 이런 플레이를 잘 보이겠습니다. 앞서 열린 여고부 결승에선 한일 전산여고가 대구여고를 역시 3대 0으로 누르고 3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1991년 2회 대회에서 첫 우승한 한일 전산여고 역시 통산 5회 우승을 일궈냈고 대회 MVP는 유희나 선수가 뽑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고부 최장신, 2m 11cm 영생고의 김은섭 등 유망주들이 총출동해 최고 권위 대회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열린 남자중학 결승에선 남성중이 우승을 차지했고 그제 열린 여자중학 결승에선 대회 연고팀 제천여중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CBS 뉴스 임종률입니다. 1937년 전쟁 한가운데 놓인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황씨는 전쟁 고아와 종군 기자의 진한 우정과 따뜻한 인간애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외톨이는 학기 고몰이라는 폐쇄 운동족을 소재로 한 공포 스릴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영화 소식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937년 중국 난징 대학사를 배경으로 한 황씨는 전쟁 고아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영국 종군 기자 조지 호브의 실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rest of the world, but a very, very small world encapsulating 60 children. And this is how life can sometimes deal you different cards to the ones you expect. 종군 기자인 조지 호그는 취재 도중 일본군에 붙잡혀 사형당할 위기 속에서 게릴라 부대에게 구출되는데요. 호그는 게릴라 부대의 리더 잭의 도움으로 황씨에 머물게 됩니다. 전쟁으로 더 이상 잃을 것 없는 60명 아이들의 유일한 안식처 황씨. 삶에 희망이 없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호그를 냉담하게 대하지만 호그의 따뜻한 보살핌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호그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서 낯선 타국 땅 중국에서 1000km 대장정의 기적을 이뤄냅니다. 영화 황씨는 종군 기자와 아이들과의 진한 우정과 사랑, 그리고 인간애를 따뜻한 감성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화 외톨이는 히키코모리, 즉 폐쇄 은둔족을 소재로 한 공포 스릴러물입니다. 천사가 탔던 소녀 수나가 친구의 자살로 인해서 히키코모리가 되면서 드러나는 가족의 비밀과 슬픈 복수를 그리고 있는데요. 수나의 폭력성과 우울증이 계속될수록 가족들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히키코모리 전문의인 윤미는 수나의 이상행동 뒤에 얽혀있는 가족들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가족들의 잔혹한 비밀은 드러날까요? 영화 외톨이는 끔찍한 결말과 섬뜩한 공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새 기지를 비밀리에 건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보내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지의 모습 위성사진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의 위성사진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지를 서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건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ne capable of supporting a sustained missile test program that could give them a reliab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firing a nuclear warhead at the United States. 또 기존 발사기지보다 규모와 성능, 정확도가 향상돼 인공위성 발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기지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좀 더 길고 정확도가 높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스루에서 친시리아 성향의 두루즈파인 정치인 살레 아리디 장관의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폭발로 장관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레바논의 경찰과 군인들은 폭탄 테러 현장을 신속하게 조사합니다. 레바논 국민들은 1년 만에 발생한 정치와 종교적인 문제의 폭탄 테러로 모두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레바논은 15년간 종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극심한 내전을 겪어왔는데요. 이번 폭탄 테러로 레바논의 분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생산된 코브라 공격 헬기.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에 투입되면서 지금까지 군작전에 동원됐던 헬기가 훈련 중 추락하면서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코브라 공격 헬기는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이스라엘 북부 아프라 마을 인근에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추락한 헬기가 다른 헬기와 공중에서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원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은 흐리고 한두 차례 비가 온 뒤 오후 늦게나 밤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7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 24도에서 29도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2.4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